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분석 바로 시작해볼까요? 무대는 2026년 3월 4일 몰리뉴 스타디움입니다. 한쪽은 강등권 탈출이 너무나도 절박한 울버햄튼, 다른 한쪽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꼭 따내야 하는 리버풀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건 모든 전술적인 상성과 데이터의 흐름이 딱 한 팀의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숫자들을 따라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함께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예상 라인업과 전체적인 경기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의 롭 에드워즈 감독은 아무래도 수비에 힘을 꽉 준 3-4-2-1 포메이션을, 반면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은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4-2-3-1 시스템을 들고 나올 겁니다. 울버햄튼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골문은 역시 조세사가 든든하게 지킬 거고요. 그 앞에 예르손 모스케라, 산티아고 부에노, 토티 고메스, 이 세 명으로 300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할 겁니다. 허리, 즉 중원은 잭슨 차초와 앙헤 고메스, 주앙 고메스 그리고 우고 부에노가 맡아서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공격 2선에서는 아담 암스트롱하고 마테우스 마네가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줘야 하고요. 최전방에서는 톨로 아로코다레가 버텨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번엔 리버풀입니다. 골키퍼 장갑은 당연히 알리송 베케르가 끼겠죠. 포백 라인, 이름값만 들어도 정말 엄청납니다. 제레미 프림퐁, 이브라이마 코나테, 버질 반다이크, 밀로시 케르케즈, 정말 막강한 조합이죠.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해줄 선수는 라이언 흐라번베르크하고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그리고 그 앞에는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모하메드 살라,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코디 각포가 포진하고요. 이 모든 공격의 마침표는 위고 에키티케가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핵심 결장자 리스크 분석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거예요. 양 팀 모두 공격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이 빈자리가 승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숫자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 정말 머리 아픈 소식이죠. 팀 전술의 뇌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안 비르츠가 못 나온다는 겁니다. 등 부상이라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5.7이라는 숫자, 이게 바로 비르츠의 기대 득점, 즉 XG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르츠가 있었다면 이 정도의 골 기회는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뜻이죠. 엄청난 손실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대 도움, XA 값도 4.13이나 됩니다. 비르치가 없다는 건 빽빽한 수비를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런 날카로운 패스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리버풀은 소보슬라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살라나 각포 같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된 거죠. 비르츠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냐면요. 경기당 평균 1.86개, 시즌 전체로는 무려 42개의 키패스를 뿌린 선수입니다. 그가 없다는 건, 네, 맞습니다. 상대의 수비 라인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치명적인 패스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울버햄튼 상황을 좀 볼까요? 여기도 아픕니다. 황희찬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못 나오는데 이 선수가 팀 전체 득점의 10%를 혼자 책임지던 핵심이었어요. 황희찬이 빠졌다는 건 리버풀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파고들 가장 빠른 발, 역습의 천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동력에 정말 큰 타격이죠. 중원도 좀 불안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는 안드레는 경기당 태클을 평균 5.7개나 기록하는 말 그대로 중원의 파이터거든요. 만약에 안드레까지 빠지게 된다면 리버풀의 그 막강한 미드필드를 막아내기가 정말 버거워질 겁니다. 그래도 울버햄튼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수비수 라디슬라프 크레이지가 징계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 선수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무려 58%나 돼요. 크레이치의 복귀는 세트피스 수비나 전체적인 수비 안정감에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전술과 데이터 심층 비교입니다. 지금부터는 양 팀의 전술이 데이터상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그림은 명확하죠. 끊임없이 몰아치는 리버풀과 버티고 버티다 한 방을 노리는 울버햄튼, 아주 극명한 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바로 점유율입니다. 리버풀이 평균 60.4%, 울버햄튼은 43.1%에 그칩니다. 이 숫자만 봐도 아시겠죠? 경기 내내 공은 대부분 리버풀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리버풀이 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패턴을 한번 볼게요.
양쪽 풀백, 프림퐁하고 켈케즈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양옆으로 쫙 벌려놓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틈, 하프 스페이스로 소보슬라이랑 흐라번 베르크가 침투하고 마지막에 최전방에 에키티케가 마무리하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이건 리버풀의 거의 필살기 수준입니다. 최근 10경기 데이터만 봐도 차이가 확 나요. 리버풀이 페널티킥을 빼고 12골을 넣는 동안 울버햄튼은 5골에 그쳤고요. 수비는 더 압도적이에요. 리버풀은 단 2골만 내줬는데 울버햄튼은 5골이나 먹혔죠. 공중볼 따내는 비율도 58% 대 45%로 그냥 모든 면에서 리버풀이 우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공중볼 대결을 한번 보시죠. 울버햄튼의 공격수 아로코다레. 이 선수도 공중볼 경합 성공이 경기당 평균 6번이나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냐? 바로 평균 8회를 기록하는 리버풀의 코나테입니다. 과연 울버햄튼이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버티는 이 제공권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게 실점을 얼마나 막아내느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시간대와 외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변수들을 찾아볼 거예요. 단순 실점 숫자가 아닌 양팀 수비진의 진짜 집중력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버풀의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기대 실점, 즉 XGA는 33.3골로 훌륭한데 실제 실점은 37골로 더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비 라인을 워낙 높게 올리다 보니까 뒷공간을 내주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무너져 골을 못 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알리송 골키퍼의 최근 선방 수치도 마이너스 2.22로 조금 하락세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의 수비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기대 실점은 43.2골인데 실제로는 51골이나 허용했어요. 이건 리그 최하위권의 수비력이라고 봐야죠. 경기당 평균 13.8개의 슈팅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격력을 비교해봐도 재밌습니다. 리버풀은 화력은 정말 좋은데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기대 득점 46.0을 기록하는 동안 결정적인 찬스를 무려 49번이나 놓쳤거든요. 반면에 울버햄튼은 아예 찬스를 만드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기대 득점 26.34에 그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것도 23번에 불과해요. 한쪽은 만들고 못 넣고 다른 쪽은 아예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경기를 보실 때 꼭 주목해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 31분에서 45분 사이, 즉 전반 끝나기 직전에 리버풀의 득점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후반 시작 직후인 46분에서 60분 사이는 리버풀 수비진의 집중력이 잠깐 흔들리는 시간대로 울버햄튼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76분 이후가 되면 울버햄튼은 전체 실점의 30%가 이 시간대에 몰릴 정도로 무너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최종 총평 및 승부 예측입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그 전에 경기장 밖 변수들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리버풀은 딱 3일 쉬고 경기를 하고 또 72시간 뒤에 바로 울버햄튼과 FA컵에서 또 만나는 아주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주심인 토마스 브레몰은 경기당 옐로카드를 4.07장이나 꺼내는 아주 엄격한 심판이란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배팅 시장의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해외에서는 리버풀의 승리 확률을 무려 69.4%로 보고 있고요. 배당률도 1.48로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전술, 모든 데이터가 전부 리버풀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비록 비르치가 빠졌지만 공격 루트가 워낙 다양하고 세트피스라는 확실한 카드까지 쥐고 있으니까요. 아마 전반 막판쯤에 먼저 앞서 나가고 경기 막판에 쐐기골을 넣는 그런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해 내린 최종 예상 스코어는 먼저 울버햄튼 0점입니다. 그리고 리버풀 2점, 최종 스코어 0대2,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적 추천은 리버풀의 일반 승리와 3.5골 기준 언더입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의 압도적인 폼과 제공권, 상대 핵심 공격수의 이탈이 승리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동시에 비르치의 부재로 인한 창의성 감소와 울버햄튼의 수비적인 운영이 다득점 경기를 막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